인생이란 참 덧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할머니가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디로 가도 이제는 저를 아이들은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갓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배부른 사람만 보이더니 이제 제 눈에는 나이 든 노인만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고통은 수없이 많지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인생열차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까 아픈 몸으로 너무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장수를 하면 좋겠지만 평생 부려먹은 몸뚱어리는 어디 성한 곳 한 데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80이 넘었고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죠. 80 넘은 부모님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원이나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나면 이제는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종합검사를 받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1년 전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서 협심증이라는 판정을 받았는 남자입니다. 다행히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 단계까지 가지 않아서 약물 치료를 하기로 했지만 약을 복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 약도 먹다 말다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반의사인 사람이죠. 하루에 두가 피우던 담배는 죽는다는 말에 그날 바로 끊는 독한 면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소주를 마시고 운동도 하지 않고 탄수화물, 단 음식, 짠 음식, 햄 등 몸에 안 좋다는 음식만 골라 먹고 삽니다. 그래도 건강검진은 진짜 잘 받는 사람이죠. 검사 결과 나왔어요? 별 이상 없다고 다음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하네. 방 정리를 하다 발견된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기절해서 넘어지는 줄 알았답니다. 대장에는 개실염도 있고 용종도 있고 혈관에 석회가 많다, 폐결절이 있다, 온 몸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게 함께 온몸에 같이 포진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자는 겁이 난 모양입니다. 협심증 때문에 다니던 대학병원에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이대로 약 먹지 않고 몸 관리 안 하면 자신도 모르게 가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무식하게 의사 말도 안 듣고 마음대로 삽니까? 그럼 병원에는 뭐하러 왔어요? 의사의 말에 기가 푹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파서 죽는 것은 상관없는데 죽을 때까지 옆에 우리가 힘드니까 병원 가서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건강관리 잘 하도록 알았죠?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아프면 간호해줄 사람도 없고 간호해줄 생각도 없으니까 알았어요? 알죠? 자기 스스로 관리 못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죽어도 상관없다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올 때까지 정말 말은 안 들었는 모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보다 늙어서 숨을 거둘 때까지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돈 없는 가난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노후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노? 지금 세대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는 부모님 부양해서 자유롭지 못한 세대잖아?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자식들이 얼망졸망 쳐다보고 있는데 난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고 살았다? 그렇다고 내가 젊은 날 흥청망청한 것도 없이 열심히 벌고 아끼고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난 벌써 가난한 노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야. 정말 내 인생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 자식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힘든 삶이라 노후 준비할 여유가 어디 있었노 우리가. 젊을 때는 산다고 못 느끼고 살았는데
세월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뚫뚫 돌아다면서 뭉쳐서 바쁘게 살다 보니 내가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아이가. 그런데 손자보고 거울에 비친 나를 어느 날 보니까 웬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라. 50이 넘어가고 비로소 밀려드는 두려움도 있고 피하고 싶은 현실에 눈앞이 깜깜하고 하얗더라. 친구는 있지만 만나기도 겁이 난다. 내가 시장에 가고 쇼핑하는 거 많이 좋아하잖아. 이제는 아휴 내가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하고 다음에 가지. 이렇게 나 미루고 앉는다. 그리고 누가 이쁜 옷 입고 있으면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런데 친구에게 난 이렇게 말했다. 아우 난 색깔이 너무 밝아서 그 옷 줘도 못 입겠다 야. 부러움을 내가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는 내 신세가 조금 처량하기는 했어. 나이 들면 돈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움직일 때마다 돈이 필요하네. 남들보다 가진 돈이 적다고 세상을 잘못 살아온 것도 앞날이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노년의 외로움입니다.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없고 가난한 것은 참을 수가 있던데 내가 외로움은 내가 도대체가 견디기 힘들더라.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혼자가 되고 자식도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꾸미고 살면은 나이든 노인만 세상에 함께할 사람도 없이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다인겨. 우리 할머니가 살았을 때는 지겹고 때로는 왼수 같았던 사람이지만 떠난 자리는 너무 크고 보고 싶은 마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인겨. 그때는 내가 너무 외로운 마음에 눈물이 절로 남더.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더더욱 밀려오는 외로움에 먼저 떠난 사람이 얼마나 약속한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초저녁에 잠깐 잠들어서 눈을 뜨면 텔레비전만 지 혼자서 빙빙 소리 내쌓고 아무도 없는 방 안이 외롭다 못해서 무섭고 그래서 잠들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다가 일찍 이런 새벽에 길을 나설 때도 정말 많이 힘들어. 오라는 데가 어디 있는겨? 무작정 걸어보는 거지. 넷째, 할 일이 없어 하루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이것도 큰 고통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던 시간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남아 도는 게 시간입니다. 경로당의 할머니들은 모여 앉아서 호박 포장도 하고 인형에 눈도 달지만 한 할머니는 이거조차 할 수 없어서 그냥 부럽기만 하답니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경로당까지 움직일 수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기라야. 일을 할 수도 없고 몸도 아프고 긴 하루가 아이고 나는 맨날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심더. 엉덩이를 끌면서 바닥을 닦아도 하루가 왜 이렇게 길기만 하는지 창밖에 해 뜨고 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는 지겹고 힘이 들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정말 싫심더. 언제 나도 일하지 않고 쉬어볼 수 있는 시간이 올까 기다리던 시간이 지금인데 쉬는 게 아니라 고통인기라. 젊은 날 수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나이가 들기 전 준비하지 못한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취미도 없고 새로운 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늙고 노인이 되어갑니다.
노후에 겪게 되는 고통에서 어느 한 사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늙으면서 신체가 변화하는 것은 어떤 신들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멋진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만약 낯가림이 심하지 않다면 운동으로 몸을 더 만들고 작지만 파워 있고 멋진 시니어 모델 꿈을 꾸었을 겁니다. 나의 전성기는 젊은 날 자식 키우고 정신없을 때가 아닌 인생 후반전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전 60이 넘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제2의 나의 인생을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노후 준비를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 중에서 최고의 준비는 건강입니다. 건강하면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작게나마 지금이라도 움직이며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살지 마십시오.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모두 같은 고통일 수는 없지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인내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들이닥칠 것 같은 노후의 고통은 거짓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태풍처럼 내 삶을 나락으로 보냅니다. 늦기 전에 내 삶을 하루하루 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인생 열차는 여기서 정차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